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요,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마켓세븐 주제 어떤 건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세 가지 주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토픽 짚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해외여행 기대가 증가하면서 리오프닝주의 호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호실적 등 호재가 만발한 반도체주에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 두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켓세븐 첫 번째 순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시동건 자동차주입니다. 네, 자동차주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동을 걸까요? 아직 종전이 좀 명확하게 윤곽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뭐 3월 초 대비해서 일단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완화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이슈는 좀 전쟁과는 좀 별개의 이슈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완성차 업체들은 하반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완화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NXP나 인피니온 같은 뭐 반도체 칩메이커들 네. 아직까지는 좀 공급 부족 이슈가 해소되기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또 단기적인 공급 부족 해소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칩메이커들의 톤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반도체 수급 상황 우려가 되게 컸잖아요. 예. 그럼 이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고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올해 좀 기대주로 떠오를 것이다 했던 자동차 섹터잖아요. 예. 그동안 또 그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기관, 외국인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현기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뭐 생산 공장이 있고 네. 러시아에서 뭐 확고한 MS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 사항으로 반영됐고 또 최근에 중국의 일부 도시들이 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셧다운되면서 네. 그 이슈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좀 완화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전일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좀 동시 순매수를 보였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좀 완화되기까지는 좀 대외 영업 환경 악화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접근하기는 좀 이른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내 완성차 업체들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완성차 주가가 상승세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 완성차 업체 주가도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은 아닌가요? 최근에 사실 테슬라만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았지 네. 미국의 뭐 포드나 뭐 유럽 업체들도 주가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테슬라는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다르게 평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주 이제 가치주로 봐야 될까요? 성장주로 봐야 될까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서 성장주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을 갖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굳이 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네. 가치주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안 좋을 것이면 자동차주는 가치주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제 가치주에서도 지금 뭐 커머니티 영역에서 좀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좀 올라간 상황인 거고 그러지 않은 이제 원재료 단으로 지금 반영이 되는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원재료 단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자동차주 안에서도 우리가 대형주 완성차 업체 대 부품 업체 그 섹터로 나눠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같이 묶여서 봐야 되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뭐 굳이 뭐 자동차주에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은 네. 완성차 업체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비용 압박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인센티브 축소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좀 했는데 네. 지금 비용 부담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차 가격을 사실 올려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마진 압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업체들 비용을 이제 마진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부품 업체들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를 접근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품보다는 완성차에 접근해라. 근데 앞서서 굳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 나눌 필요가 없고 같이 묶어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거기에서 굳이 봐야 굳이 된다면? 보셔야 된다면 완성차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자동차주 어쨌든 주제를 갖고 왔으니까 굳이 뭔가를 사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언제 살지 시점까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기아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MS는 선진 시장에서 MS는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의무는 지금 테슬라 같은 브랜드처럼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지금 이슈가 있는 건데 사실 아직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보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신 하반기에 사실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품 업체 대비해서 완성차 업체인 기아를 좀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년 동안 자동차주가 가장 늦게 가고 가장 늦게 반등이 또 나왔잖아요. 예.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를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뭐 기술적으로. 사실 반등이 가능한 국면이라 사실 어제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인데 네. 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를 하는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수급 상황이 이제는 하반기 개선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반도체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 하반기에는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된다면 네. 사실 부품 업체들 레버리지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이 사실 진행되려면은 네. 반도체 수급의 완화가 좀 가파르게 좀 일어나는 국면에서 부품주를 좀 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 만약에 수급 상황이 나아진다면 그때 부품 업체를 보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자동차 섹터였고요. 바로 이어서 마켓세븐 두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켓세븐 두 번째 주제는요. 드디어 리오프닝입니다. 이 주제만 봐도 되게 후련해지는 느낌인데 이제 좀 글로벌 여행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오프닝 주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3월 초부터 뭐 항공이나 뭐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글로벌리 해서 뭐 아티스트들의 공연 스케줄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레벨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LCC주나 뭐 여행주는 사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주가가 더 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추가적인 사실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런 살아남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영업 레버리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좀 확인해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글로벌 여행 재개 수요가 해외여행으로 좀 이전될 수도 있고 이 중국 소비 둔화 우려가 나오면은 면세점 사업이 불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일단 뭐 면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입국을 하는 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상황인데 네.
대표적으로 사실 중국 인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다만 지금 중국이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서 지금 락다운이 되는 상황에서 단기에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해서 여행을 즐길 거다라고 가정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뭐 화장품 업체들이 면세점 데이터가 좋지 않다라는 뭐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어쨌든 뭐 코로나19 재봉쇄가 아니겠어요?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리오프닝 관련주에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될까요? 네, 중국을 사실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국면을 좀 갔기 때문에 봉쇄 우려는 지금 국면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국 중화권에서 언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봉쇄를 좀 풀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중국에서는 조금 이슈가 크니까 중국 예. 쪽을 쪽을 잘 지켜봐라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오프닝 경기재개 관련주 안에서는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면세점 뭐 되게 많잖아요. 예, 예, 화장품도 있고 이걸 섹터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별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금 진입 가능한지 어떻게 보세요? 섹터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언급하셨던 그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엔터나 좀 미용기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사실 엔터나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높은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성을 계속 충족시켜주는 상황이라서 일단 실적 성장성이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리오프닝이 됐을 때 엔터나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론요 이미 뭐 주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했지만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셨던 네. 뭐 여행이나 뭐 화장품보다는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나 미용기기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종목들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니죠. 주가 레벨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다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으로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난다는 거를 네. 좀 증명을 해줘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좀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만한 새로운 이슈가 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터나 미용기기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혹시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인데 지금 SM 같은 경우가 피어 그룹 대비해서 사실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이상적인 좀 수수료 지출 구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서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미용 기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다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제이시스 메디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안에서는요, SM 꼽아주셨고요. 미용기기 관련주 안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세븐에서 시장의 핫한 이슈 꼼꼼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